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중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한자 사용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한자의 비효율성이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폐지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일본 역시 메이지 유신 시대 한자 사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결국 혼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오직 한국만이 한자 폐지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웃 국가들인 일본과 중국처럼 복잡한 한자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그만큼 글자를 익히기 위한 학습 시간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많은 단어들, 특히 명사의 경우 한자에서 유래된 경우가 많아 한자를 많이 알수록 한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사람들을 선수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고르다 선자와 손수자를 사용합니다. 한자를 보면 선수가 여러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사람, 즉 대표로 뽑힌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숫자를 인구라고 부릅니다. 인구는 사람 인자와 입구자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인구라는 한자를 안다면 바로 사람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자를 이해하면 한국어 단어의 뜻과 어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자를 몰라도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알면 더 풍부한 언어 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한자는 수만 자에 이르며 형태는 총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용 문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날일, 달, 월, 물수, 사람인, 밭전자 등입니다. 각골문과 같은 초기 한자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창조 방식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문자 창조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사 문자입니다. 상용 문자를 바탕으로 상징적인 기호를 추가하여 글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 1, 둘 2, 셋 3, 위상, 아래하 등입니다. 세 번째는 형성 문자입니다. 의미를 나타내는 형방과 발음을 나타내는 성방 두 부분으로 구성된 문자 창조법입니다. 형방은 한자가 사물을 분류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품이며 성방은 그 글자의 발음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는 회의 문자입니다. 2개 이상의 기호를 사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문자 창조법입니다. 사람인과 나무 목이 합쳐져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다는 뜻의 실휴자를 만들어냅니다. 나무목 2개를 합쳐서 수풀림, 3개를 합쳐서 숲삼을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차 문자입니다. 글자와 형방을 비벼서 조합하는 문자 창조 방식입니다. 이는 글자를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 글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지명이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할 때 비슷하게 발음을 나타내기 위해 기존 글자의 뜻은 무시하고 소리만 비워오는 음차도 가차 문자의 일종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을 뜻하는 시바냐, 커피를 뜻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전주 문자입니다. 글자의 의미가 변화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 자는 원래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로 고대 중국에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신체의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후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 자아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요긴하요는 중요하다, 필요하다, 요구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글자였으며 나중에 발음을 차용하여 구하다 등의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즐길락은 즐거움과 기쁨을 의미하는 회의 문자인데 나중에 발음을 차용하여 음악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상형과 지사는 순수한 문자 창조법으로 주로 독립된 글자에 사용됩니다. 형성, 회의, 가차는 조합 문자 창조법으로 주로 합체 문자에 사용됩니다. 전주는 문자 사용법으로 기존의 의미가 변하거나 확장되어 사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문자 창조법과 구별됩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원리는 고대 문자학자들이 집단적으로 정리한 문자 이론이며 한자의 구성 원칙은 한 사람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한 결과입니다. 이는 여러 세대의 집단 지혜의 결실입니다. 이처럼 한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 잘 구조화된 문자이기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뛰어난 직관성입니다. 특히 상형 문자는 그 형태가 사물이나 개념을 직접 나타냄으로써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한자의 형태는 여러 문자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뛰어나며 미학적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둘째, 언어적 풍부함입니다. 표의 문자이기에 한 글자 안에도 비교적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담아 전달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상징적이고 다층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성은 시나 문학 작품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심리적 깊이나 암시적인 표현을 전달할 때도 유용합니다. 셋째, 많은 정보량입니다. 표현 문자에서는 한 글자 하나가 단지 소리를 나타내고 여러 글자를 조합하여 의미를 표현하는 반면 한자는 글자 하나가 하나의 의미를 대표하므로 간결하고 압축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글로 된 책을 중국어로 번역하면 대개의 경우 페이지 수가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한자는 적은 글자만으로도 의미의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사의 제목에서부터 유튜브 썸네일에 이르기까지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전만 해도 한국의 노는 대부분 천수답이었다 라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수가 하늘에 물을 뜻하며 천수답은 관계시설이 부족한 논을 의미하는 용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가 와야지만 논에 물이 공급되기에 강수량과 우기에 따라 농사의 성패가 결정되는 논을 천수답으로 표현함으로써 의사소통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하면서 한자가 가진 단점도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나친 복잡함입니다. 한자의 수가 많고 평균 획수 역시 10획이 넘을 정도로 형태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배워야 합니다. 요즘처럼 바쁘고 배울 게 많은 세상에서 한자를 쓰고 읽는 것에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한다는 건 분명 한자가 가진 큰 약점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PC가 발전해서 영어 알파벳을 사용해 편리하게 한자를 입력할 수 있지만 약 100년 전만 해도 한자 타자기는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제품이었습니다. 차라리 열심히 펜글씨 연습을 하는 게 시간적, 비용적으로도 훨씬 효율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수기에서 짧은 타자기 시대를 거쳐 바로 PC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컴퓨터를 발명한 것에 대해 가장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둘째, 신개념 적용의 어려움입니다. 한자로 새로운 개념이나 외래어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많은 서구의 지식과 기술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조합형 한자나 음차 표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미래 사회는 AI로 인해 더욱 빠른 발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며 세계를 아우르는 신기술을 선도하는 게 미국이기에 중국어에는 갈수록 더 많은 외래어가 유입될 것입니다. 문제는 한자에서 음만 차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한자의 본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한자가 사용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일반적인 중국인이 한자를 보고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면 그건 한자가 글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자의 직관성이라는 장점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중국이 신개념이 등장할 때마다 새롭게 한자를 만들어 국가, 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모두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셋째, 수많은 동음 이어로 인한 혼란입니다. 한자는 수만자에 이르는데 실제 사용하는 발음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도 동음 이어로 인한 오해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성조, 경성을 추가해서 구분한다고 해도 어렵지 않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대화의 맥락을 잘 확인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움과 마음, 하다와 만들다, 무겁다와 종류는 발음은 물론 성조까지 같은 단어입니다. 댓글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